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여러분의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통장어즙과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코스피는 거의 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이 약간 올랐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장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섹터별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일 타겟 관련된 실적 경고라든지 세계은행의 성장률 하향 조정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우려스러웠지만 사실 미국 증시가 플러스권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미 선반영됐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 코스피는 오늘 시초가에 6% 정도 상승한 2,633.5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선물은 동시 순매수 출발했지만 현물을 동반 매도세로 하면서 초반 상승폭을 다소 좀 반납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여기에 따라 이제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이 상승과 하락 섹터가 비슷하게 전개됐습니다. 전일 3%를 넘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재차 하락한 영향으로 아침에 이제 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10년물 금리 하락세가 세계은행의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든지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타겟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경기 성장률 관련된 하향 전망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빠졌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가 이제 반도체나 비료, 운임 등 하락으로 인플레가 이제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번 주 10일 날 CPI 발표가 중요한 변수라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침 시초가 부분에서는 이제 카카오페이의 블록딜 관련된 대량 매도를 제외하면 시장의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이제 기관은 코스닥 순매수로 소폭 돌아섰고요. 선물은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이때까지 선물을 매수세가 확대를 시키면서 시장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선물 지수가 그 이후로부터 쭉 그냥 밀리기 시작했고요. 1시 10분경까지 시초가 부분까지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잠시 마이너스 전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상무부 차관이 내일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수출입 통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국의 대외 무역 안정화가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국내 요인에 의해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물류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수출입 모두 부담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일 수출은 달러화 기준으로 지난달 발표된 전년 대비 3.9% 증가에 비해서 8% 증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이미 컨센이 예상되어 있고요. 수입은 전년 대비 보합해서 플러스 2% 증가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무부 차관의 발언 때문에 이 관련 수치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들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생긴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발언 이후에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했고 달러의 강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시간의 선물도 약세폭이 이제 확대되는 영향이 됐는데요. 그래서 1시 10분 이후에 외국인 선물 매수에 강화되면서 다소 선물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거래소는 그래도 마이너스권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소폭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장막판에 보면은 장마감 그 중국 시장에 30분을 앞두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0.5%대로 상승 전환을 보였고 중국의 홍콩 항쟁 지수도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사가 신규 게임 60개에 대한 승인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2%대 강세를 또 나타내면서 약간 얄미운 시장이 됐죠. 한국만 약간 조금은 이 영향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만 받은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거는 우리 장 끝나고 이제 소식이 터졌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섹터별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섹터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우선 정유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국제 유가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평균 135달러까지 갈 것이다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정제 마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략 비축유 방출로 인한 석유 재고가 지속 가능한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평균 135달러를 전망했다고요? 골드만삭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유가를 강세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원유 재고가 지금 이전 예상 대비 7,500만 배럴 더 하락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3분기에도 하루 평균 30만 배럴 감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봐주시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 관련된 표인데요. 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1987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까지 지금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전략 비축유가 네, 이만큼 관련된- 줄었다는 거예요? 네, 관련된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부분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아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1987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까지 전략 비축유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후에는 아마 미국이 입찰에 나서서 이제 전략 비축유를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수요를 계속적으로 또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그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고 중국도 봉쇄가 완화되면서 수요가 또 나타나고 미국은 전략 비축유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뭐라 그럴까 사우디를 가가지고 무릎에다 꿇고 이제 뭐 증산에도 해달라고 좀 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유가 부분이 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보는데 네. 지금 데이터 트랙에 따르면은 지금 1970년대 이후에 이 연간 기준으로 WTI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에 이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데이터 트랙이 이제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약 14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네. 2021년 여름 70달러 대비 2배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있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소 좀 이제 우울한 보고서죠. 근데 이제 2분기 평균 정제 마진이 이제 지금 정유업체들은 약 23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약 한 4에서 5달러 정도 수준까지 정제 마진이 올라오면 이 BP 수준 이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익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정제 마진이 23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분기 대비로도 10달러가 상승한 그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6,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관련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에너지 업종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하반기에 약간의 그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둔화 우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피크아웃 논란도 좀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통상 정유업체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날 때가 그 남방 뉴스는 이제 겨울 쪽이랑 미국의 이제 휴가 시즌이라 부르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월부터 이제 여름 넘어가면서 휴가 시즌에 보통 이제 차량 이동 거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휘발유 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계절적으로는 휘발유가 이제 올해 팬데믹도 좀 지나가는 국면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품별로 보면은 휘발유가 마진이 제일 좋습니다. 네. 휘발유 제일 좋고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 정유업체가 만드는 제품 중에 BTX라고 그래서 이제 아로마틱 제품이라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라는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걔들이 사실 이렇게 최근 몇 년간 부가가치가 높지 않았던 제품들이거든요. 이제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이 BTX 품목들이 상당히 지금 스프레드를 되게 강한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좀 최근에 나온 보고서 코멘트들을 보면 이제 가솔린 수가 늘다 보니까 이제 가솔린 블렌딩 하는데 요 아로마틱 제품들이 좀 첨가가 되는 수요들이 네. 있는데 그 수요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랑 또 최근에 좀 공급 쇼티지 부분이 나타나면서 어쨌든 현상만 놓고 보면은 메인이 휘발유, 경유 다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좀 안 좋았던 BTX까지 같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네. 뭐 저 최소 뭐 2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뭐 일단 숫자는 제일 좀 좋을 수 있는 흐름들일 것 같고요. 정유주들은 네, 근데 이제 네. 아까 박 부장님 지적 주신 것 중에 또 좀 참고하실 만한 게 보통 정유주가 이제 원재료가 올라가는 시기에 보면 이 결국은 크루드 오일을 사다가 휘발유나 경유들을 이제 쥐어짜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는 한 두세 달 전에 사놓은 원유를 가지고서 이미 가격이 올라간 휘발유 만들어 팝니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가 올라가는 시즌에 계속 소위 레깅 마진이라고 하는 마진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이게 이제 유가가 좀 정체되는 순간부터 이제 마진이 슬슬슬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단기로는 2분기까지는 뭐 숫자 넘버들은 꽤 상향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 흐름들은 결국 유가의 방향성과 좀 연계돼 있어서 뭐 3분기 뭐 초 정도 월별로는 뭐 한 7월 정도까지는 일단 마진 흐름들은 좀 강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그 7월인가요? 그
그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 그래가지고 OSP라고 하죠. 그게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물류 비용 때문에 그걸 이제 거의 50%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대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올 수 있다. 네. 이것도 좀 감안하셔야 돼요. OSP가 이제 아시아 업체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한참 그 기름값 많이 오를 때 예전에 그 세녹스 세녹스. 참 많이 사람들이 넣었었는데 말이죠. 예, 냄새가 좀 달랐습니다. 네네. 네. 많이 다르죠. 네. 네, 뒤에서 약간 좀 흰 연기는 나고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얼핏 또 납니다. 기왕이면 정품으로 정량으로. 기왕이 아니고 무조건 불법이에요. 네, 그는 막 안 됩니다. 아니 뭐 그거. 세녹스 말씀은 본인이 꺼내셨는데 지금.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엔진이 아우 무서운데요. 예. 그나마 뭐 신화보다 좀 낫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다음 섹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원전 관련주는 뭐 오늘 좋았습니다만 간단한 뉴스입니다. 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뭐 아마 한전과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할 것이다. 이게 뉴스가 알려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료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 원천 기술이 뭐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아마 국내 고리 1호기 원전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 외에도 한국 수력 원자원이나 그 한전 KPS 등의 한국의 전력 공기업을 만나서 원전 관련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외 쪽에서 이제 소형 원자로 뭐 SMR인가요? 그 관련된 폐기물 이슈가 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단순히 이러한 어떤 뉴스들 때문에 다소 이제 원전 관련주가 좀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그리고 또 다른 섹터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네, 뭐 아침에 알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충전 단자 관련입니다. 뭐 USB-C 타입. 그렇죠. 네. 그 EU 의회가 소비자들의 비용 절약을 위해서 이제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서로 다른 충전기로 충전하는 불편이라든지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일 충전기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결국은 USB-C 커넥터로 충전한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아이폰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하는데 뭐 다른 그 애플 또 것들은 또 C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폰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아이폰이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하는데 네. 안드로이드 기반 장치는 USB-C 커넥터로 충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부터 이제 발효될 것으로 이제 유럽 쪽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지금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에 쓰는 비용이 유럽 같은 경우 연간 최대 2억 5천만 유로 이게 한 3,356억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또 폐기되거나 미사용된 충전기가 매년 그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연간 폐기물 가운데 약 11,000톤 정도가 여기에 폐기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전체 4억 5천만 명이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영향을 미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고요. 기업들은 뭐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무슨 뭐 이어폰 같은 뭐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네. 노트북, 프린터, 뭐 청소기 이렇게 중대형 가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LG전자나 삼성전자는 뭐 다음 해부터 계속적으로 통일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이제 신화콘텍으로 이제 오늘 주가가 역시 움직였는데요. 예,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가전 등에 적용되는 커넥터를 생산 개발하는 업체인데 USB 커넥터에 특화돼 있고 관련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USB-C 타입의 USB 3.1 개발 버전을 개발하고 관련해서 이제 세계 국제 규격 인증을 이미 받은 바가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USB-C 타입으로 유럽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 움직임에 좀 동참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제. 지금 뭐 대부분 C 타입들을 많이 이제 C-타입 넘어와 많이 하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댓글에도 누가 지적해 주셨는데 애플도 이제 아이패드 제품은 C 타입을 맞아요. 쓰고요. 네, 노트북도 C 타입 이제 아이폰만 이제 C 타입을 안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이제 아이폰이 많다 보니까 좀 관련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테마를 보실 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USB-C 타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패드용으로 USB-C 타입을 납품하고 있는 벤더가 이제 이미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 사실 아이폰이 C 타입 바뀐다고 해서 애플이 기존 벤더들을 다 버리고 여태까지 안 들어가서 새 벤더를 들어간다는 추측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관련주로 보시는 업체들이 이미 애플에 납품 경험이 있고 지금 이제 기납품 하고 있는 업체들이면
그 업체들은 이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업체들인데 만약에 뭐 여태까지 아이패드에 C 타입 한번 납품 못 해봤다. 네. 근데 갑자기 폰에 들어간다? 뭐 이럴 일은 사실 벤더의 역사상 별로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테마는 뭐 테마답게 매매하시는 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쪽 관련 업종 하신다고 하면 이미 현재의 아이패드 벤더로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업체들을 보셔야지 여태까지 안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갈 거다. 요런 연결고리를 잡으시면 뭐 실제 매출로 벌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애플의 USB-C 벤더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투자자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투자를 할 거라면 한번 해야 될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또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무선 충전이요? 예, 살짝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애플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무선 충전 쪽을 좀 더 강화하는 전략을 뭔가 내놓느냐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조금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애플은 요번에 개발자 저기에서 AR, VR 조금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얘기가 쏙 빠져가지고 네. 요번 회의는 조금 김샜다는 평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그 프로그램 개발자 회의 모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다음 섹터는 삼성 전기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 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좀 움직였습니까? 뭐 최근에 사실은 제일 좀 약간 좀 힘들어하신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주가도 그렇죠. 네. LG 이노텍 갈 때 못 가고 빠질 때는 뭐 이번에 확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안 좋았는데요. 역시 이제 테슬라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주권이 나오면서 이제 좀 이제 반등을 주었는데 모델 X하고 모델 3 등 주요 승용차나 트럭 탑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단일 계약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500만 화소 4.0 버전에 이제 양산이 들어간다 이 부분인데요. 공급 규모로 보면은 약 4, 5조 정도에 달할 것으로 뭐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올해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기의 존재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에 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도로 신호나 표지판, 장애물 등에 대한 어떤 외부 환경을 촬영하면서 사실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로 보내는 부품이거든요. 네. 이제 이게 자율주행차 등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이러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기가 공급하게 되는 카메라 모듈은 기존의 3.0 버전보다 사양이 높은 4.0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기존의 3.0 버전은 화소 수가 100만 화소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나올 4.0 버전은 화질이 5배 이상 높은 500만 화소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고화소급의 이제 그런 제품인데 실제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주가가 좀 빠진 이유도 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크다 이 부분이고요. 또 스마트폰 오더컷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 계획 조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좋지 못했는데 사실 주로 이제 갤럭시 A나 M 시리즈 등 중저가 폰 위주로 이제 컷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기 부분에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또 중국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5년 만에 최고도 점유율을 중국에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히 나쁘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빠진 거고요. 또 최근에 이야기됐던 패키지 기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일본 이비덴 등과 관련된 종목과 관련된 리포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경영한 리포트는 사실 아니긴 했어요.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당일날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이후에 지난주에 주가가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업체들이 빠진 이후에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근데 결국 이제 FC CSP 관련된 모바일 기판은 사실은 공급 부족 상황이 다소 완화될 거로 보이는데 FC BGA 같은 경우는 대면적화 그리고 다층화 이게 왜냐하면은 고사양화 될수록 다층 구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면적화 돼야 되기 때문에 캐파를 웬만큼 늘려도 이게 물량이 수요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조 난이도 증가 속에서 공급자 주도의 환경은 여전히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아마 캐파 증가는 2024년 정도부터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자 주도의 환경이 지속된다 봅니다. 거기다가 PC용을 넘어서서 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용의 위주로 고도화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 패키지판 우려는 좀 너무 과하다는 거고요. FC CSP랑 BGA는 뭔 차이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아, 좋은 그렇습니까? 것들 제 생각 요거는 네. 한 번 더 이따가 저희 나오신 봐야겠습니다. 미스터 LG께서 네, 한 번 더. 전공이 삼성전기, LG 이노텍 쪽이기 때문에 아, 아마 상세하게 아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키움인데 미스터 LG.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MLCC나 카메라 모듈이 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MLC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약 한 대당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전장용으로 들어가면 이 1000개 들어가던 게 전장용으로는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가 들어간다니까 MLCC 수요도 급증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단계가 높았으면 최근에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게 카메라 모듈이 한 12개까지 이제 더블로 늡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좀 너무 과하게 빠진 것이 아니냐.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 미만인 것 같아요. 9.5배? 한 10배 미만 정도 거래되는데 15배 정도 뭐 이렇게 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지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삼성전기에 대한 뭐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하루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주식들이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캠시스, 동훈하나텍, 액트로, 해성옵티스 이런 중소형주도 오늘 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CSP랑 BGA 차이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반도체 칩과 기판의 사이즈가 CSP는 거의 이제 비슷하고 BGA는 칩보다 기판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FC CSP 이거 저 축구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꾸 이게 축구팀 FC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르셀로나랑 네, 마드리드. 그렇지 않습니다. FC 성남 아니고요. 네, 자 CSP랑 BGA 차이는 잠시 후에 저희가 김지단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요즘에. 네, 뭐 결국 이제 카타르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첫 수주를 따내면서 약 23조 원에 이르는 이제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예비 계약을 맺은 지난 2020년보다 성과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성과가 일정 부분 많이 반영됐다는 거고요. 결국 이 저가 수주 우려가 이제 부식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제 현대 사무중공업이었나요? 그 뭐 이렇게 그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는데 바로 다음 날인가 아마 리셀링이 바로 되면서 가격도 한 3.6% 정도인가요? 더 비싼 가격으로 바로 리셀링이 됐기 때문에 수주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카타르가 최근에 이런 성과 인상안을 수용한 이유가 국내 조선 3사 이외에 프로젝트발 LNG선 건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조선사가 사실은 없다 이런 인식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일부 이제 LNG선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장 내에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온 것 때문에 좀 우려가 크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애초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이외의 물량에 중국을 고객사로 둔 선사들이 약간의 보여주기식의 어떤 발주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이 커지면 뭐 다양한 플레이어가 출연하는 것도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도크의 희소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추가적인 LNG선 신조 성과가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다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뭐 동성와인텍, 일승, 인화전공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오늘은 개별적인 종목들도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카타르의 이 LNG선 발주가 지난 거의 2년간 이제 무슨 뭐 주식시장 7대 미스터리에 해당될 정도로 언제 발주가 나오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건데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발주가 시작됐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시장이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하기로 얘기된 거는 한 1, 2년 전이라서 지금보다 원자재가 훨씬 쌀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계약을 2년 전 시점 가격으로 계약 가격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죠.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가격 자체가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을 좀 반영한 성과가 나와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조금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선가보다는 좀 싸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올라간 상태긴 한데,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주 특히 기자재 업종들이 이제 보면은 업황이 굉장히 좋은 거 대비했을 때 좀 시원하게 지금 주가가 못 가서 좀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하신 경향이 있으실 텐데 그게 지금 보니까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조선주들은 수주해놓고 매출 인식은 한 2년, 3년 뒤에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매출들은 대부분 2년 전, 3년 전에 이미 수주를 해서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조금은 비교적 저가. 네, 조금 저가의 상태인데 어쨌든 만드는 투입 비용은 지금 올해 올라간 후판이든 원재료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조선 기자재 업체 대부분들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어닝 추정치가 좀
전년 동기 대비 좀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조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발주들은 원자 자격이 올라가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 스킴을 올해는 조금 실적이 좀 둔화되고 한 2년 뒤, 3년 뒤에 들어오는 매출단에서부터 네. 한 3년 정도 뒤에 이익단은 올라올 거다. 그래서 약간 투자의 시계열을 한 3년 정도 좀 넓혀놓고 대응하시면 네. 조금 더 그 다급하지 않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오늘 하이닉스가 그래도 조금 반짝였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빠졌고요. 너무 이제 힘든 섹터라서 이제 오늘 한번 좀 의미 있는 코멘트가 하나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업계에 따르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 WSTS라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그 6,4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전망에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10.4%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서 추가로 5.9%포인트를 상향 조정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코멘트가 좀 하나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화면에 띄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디렉 미스체인지 관련된 지표가 하나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련된 표를 하나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미래에셋증권에 이제 코멘트를 나오면 그 메모리도 하나의 커머디티 때문에 그 글로벌 중요 자산 배분군의 하나고 또 메모리 수급의 밸런스뿐만 아니라 뭐 자본시장 전반에 센티먼트에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최근에 디램 익스체인지가 데일리로 발표하는 DXI 인덱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메모리 전 라인업의 현물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업체들의 주가가 인덱스 상전에 모두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DXI의 인덱스의 상승으로 나타내고 결국은 이제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면서 DXI가 부스팅이 일어나면 결국은 소유자 현물 투기가 촉진되고 현물 가격이 상승하는 약간의 순환적인 어떤 사이클로 접어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시장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나 메모리 수급이 맞물릴 때 메모리 가격이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 최근에 그 DXI 지수가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위로 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일부로 DRAM DDR4 1GB 제품의 현물 가격도 지금 인상이 관측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이 기반영된 관점에서 메모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결국 뭐 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요. 주가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가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콘텐츠 쪽도 괜찮았나요? 네, 뭐 DS투자증권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냈는데요. 결국 이제 국내 컨텐츠 제작사가 올해 최다 컨텐츠 제작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뽑아내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국내 OTT는 결국 가입자 수 증가를 위해서 컨텐츠 수급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는 벌써 이제 극장에서 회복을 뚜렷하게 하년 있고요. 2019년 수치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뤄왔던 개봉작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뭐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아마 실시간 기준은 아닙니다만 거의 한 950만 가까이 지금 봤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만 돈이 찍을 기세돼요, 진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개봉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내 제작사들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가시권에 들어왔다 보는데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금액이 2021년도에 5,5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500억 정도로 전망합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연간 그 컨텐츠 투자 금액이 2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돈이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지금 위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투자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관객 수가 성장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티켓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구조 조정이 이미 된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외형 성장도 충분히 시현될 수 있다 보는데요. 뭐 사만 네트워크스나 스튜디오 드래곤, 뭐 콘텐츠리 중앙 이렇게 올라갔는데 롯데 쇼핑이 오늘도 좋았거든요. 롯데 쇼핑이 최근에 롭스 등과 같은 구조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유통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영화 사업도 롯데 컬처웍스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롯데 컬처웍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작년에 한 1,560억 정도 아마 영화 사업에서 적자를 냈는데 이게 BEP 이상으로 올라오면 실적 성장이 턴어라운드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롯데 쇼핑은 이제 롯데 컬처웍스를 통해서 탑건 이제 이번에 신작이죠. 네. 거기에 대한 배급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6월달에 또 기대를 좀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탑건이 미국에서 오프닝 스코어 신기록 썼다고 그러던데. 예, 첫 주말 그 미국에서 400만이 전체 시장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본 주말 관객 중에 330만 명이 탑건을 봤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좀 다른 것이요. 스타워즈가 한국에서 안 되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탑건이 한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네. 열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톰 크루즈를 우리나라 또 영화 팬들이 워낙 또 좋아하십니다.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치고 또 잘 안 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죠. 예. 톰 크루즈가 지금까지 액션을 한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자기관리입니다, 진짜. 예, 환갑이 아마 되셨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자, 과연 이번 탑건 매버릭은 어떻게 스코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관련된 또 섹터도 있었군요. 네. 정프로님 톰 크루즈 닮았다는 댓글이 지금 친구십니까? 그거는 지인 제가 뭐 댓글입니까? 부인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아이디가 외국인 투자자시네요. 그랬네요. 네. 그랬네요. 한국 분은 아니네요. 한국말에 서투신 분인 걸로 알겠습니다. 아, 네. 수소 들어볼까요? 네, 수소하고 연료전지 충전소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뭐 결국은 법안 관련된 이슈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뭐 개정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청정 수소 중심의 생산과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어떤 일환입니다. 굉장히 정부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알자베르 아랍에미레이트 산업첨단기술부장관 겸 아부다비 석유공사 시장 사장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양국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물린 수소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중심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결국은 알자베르 장관에게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이 수소 모빌리티 보급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뭐 소식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EM코리아나 국일제지, 뭐 유니크, 에코바이오, 동양피스톤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댓글창이 진짜 AI네요. 톰 크루즈는 62년생이랍니다. 아, 62년생. 그럼 이제 딱 60이시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되셨네요. 갑자기 김프로님보다 나이 많다고 아, 그러네. 김프로님이 소환되셨네. 의문의 일패. 네, 김프로님보다 한참 형입니다. 네, 한국에는 최수종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 최수정 씨. 63년생. 63년생이에요? 네. 아, 두 분 거의 이제 친구 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액션 안 하시잖아요. 아, 요즘은 액션 안 하시죠. 요즘 봉사를 많이 그분 하시더라고요. 거의 왕건 뭐 이럴 때 뭐 하셨던. 그렇죠. 아, 하여튼 우리 그 유부남들의 공공의적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수정 씨는. 그렇죠. 그렇죠. 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네. 최수정 씨 예쁜 사랑하시기 바라겠고요. 폐 배터리 짧게 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것도 뭐 결국 언론 관련된 이슈입니다. 뭐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워낙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결국 이제 관련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도 뭐 모든 공장에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시설을 도입하겠다 밝힌 바가 이미 있고요. 삼성이나 뭐 LG, 포스코 뭐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도 그룹 차원의 폐배터리 사업을 뛰어들고 있는 거 전해지는데 뭐 관련주로서는 파워로직스나 뭐 MPC, 영화테크 등이 움직이는데 실제 폐배터리 사업에서 이제 이 회사들이 정말 수혜를 입을까 부분은 다소 좀 먼 이야기고 정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 다소 테마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오른 것 중에 옵트론텍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혹시 뭐 저가 있나요? 옵트론텍이라고 그쪽도 카메라 관련된 쪽 아닌가요? 테슬라 전기 트럭의 그 카메라 네, 카메라 모듈 렌즈. 관련된 렌즈. 섹터이기 네.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종목들 네, 네. 제가 뭐 동원하나텍, 옵트론텍, 뭐 캠시스 다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군요. 이미 로즈박의 리스트에 다 들어있던 종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정프로의 리스트에도 들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관심 종목창에 20% 넘는 종목이 관심 종목이 아니고요. 보유 종목. 보유 종목입니다. 50개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네, 원 오브 50.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리프티 50에 이은 정프로 50가 또 있습니다. 오늘 옵트론텍이 많이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20%만 더 올라주면 탈출 가능합니까? 탈출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이 정도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고생 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침 시간에도. 뭐 한 이틀 정도만 더 고생하시면. 요새 저 댓글창에 건강 관리 잘 부탁드린다는 응원의 댓글이 많네요, 되게.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건강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항상 주의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십니다. 아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